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그리고 연휴가 중간에 딱 꼈지만, 항상 찾아뵙는 토요일의 그 사람,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해야 되는, 오늘의 찐시황입니다. 네, 잘 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3월 1일, 그리고 또 3월 2일, 그리고 또 2월달 시장 열심히 대응하시고 또 거기서 계좌 방어하시고 또 어떤 수익 날 거 없나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됐는데 혹시나 걱정했던 미국 지표들은 그래도 그냥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가 두 달이 갔는데 두 달 가면은 한 6분의 1이 2024년도도 갔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런 거 있죠? 내 계좌 딱 보고 두 달 갔는데 아휴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뒤쳐졌다. 항상 뭐가 좀 껄끄럽지 않다. 이거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나? 라고 고민하실 때는 항상 그때가 시작이더라고요. 그때 다시 이게 좀 이건 아니겠다. 과감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될 거 되고 딱 압축돼서 그다음에 다시 또 3월은 아이들도 그렇죠. 새로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저희 주식계좌도 새 학기를 맞이해서 뭔가 좀 붐업할 수 있게 또 이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흐름들 짜보고 그리고 다시 단디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너무 한 1, 2월 좀 부진했다. 좀 어려웠다. 됐습니다. 그거는 2월 달까지 집어넣고 서랍에 넣고 닫아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 8.15 모니터계 토요일 찐시황은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와드리고 또 큰 길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네, 그 미국 시장과 함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간밤에 한 주간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 시장 일단 금요일 날 나왔던 PC 지표 아이고 그래도 잘 나왔다. 그래서 일단 한 단계 위축됐던 걸 레벨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스닥은 다시 16,090일 들어가고 있고 내용들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변화 전방치 부합한 1월 PC 그래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 종가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일단 나왔던 거 PC 물가지수 나오면서 일단 전월 대비 2.8 이게 근원 PC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헤드라인 PC 일반적인 PC는 2.4% 나왔고 2.8% 나왔다.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근데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좀 낮게 나왔었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거는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움직임은 요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CPI, 코어 C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CPI와 차이가 있는 게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반영되는 게 CPI는 훨씬 크고 PC는 훨씬 낮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가장 미국 시장에서 물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서비스도 마찬가지겠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동산 쪽이 안 빠지고 계속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만 어느 정도 뚜렷하게 완화되는 기조만 나오게 되면 CPI도 사그러들고 이제 PC도 여전히 이거는 더 중요한 게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지 않습니까? 연준이 딱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시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3%대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저효과도 나올 거고 같이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드디어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기조가 뚜렷해지는 것을 바라보겠죠. 근데 거기서 요 가지고 그러니까 예측치가 또 이럴 땐 그래요. 예상치가 너무 밑으로 축 처지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더 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반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크로 지표들이 근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같이 좀 툭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분위기 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장은 환호를 했지만 또 종목별로도 그렇고 흐름들도 그렇고 어제 나왔던 분위기는 미국 시장의 지수보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던 때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약간 성장주 개념의 M7 이쪽들은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들이 그렇게 썩 뭐 우와 신난다 이런 건 아니고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하는 쪽에서 변화가 나고 있고 그 반대쪽인 약간 러셀 2000 그러니까 즉 중소형 쪽이죠. 이쪽은 오히려 좀 더 환호하면서 상승폭이 조금 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러셀 2000이 중소형주가 우와 하고 막 급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지수 대비해서는 좀 선방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금리나 이제 시작될 거야라는 쪽에서 보다 보니까 6월 달에 이제 시장이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3월 달부터 바로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좀 들썩들썩해서 기대를 했던 것들은 이제 쭉 뒤로 들어갔고 이제 6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61%. 솔직히 이것도 많은 숫자는 아니죠. 예전에 거의 6월달, 5월달이 70몇 %대, 6월달이 90%대 이렇게 반영했던 게 이거조차도 조금 그러니까 기대감을 많이 낮춘 거죠. 이럴 과정에서 혁혁한 공신을 세웠던 분들은 이 연준 당국자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연준 총재들 다 총출동해서 이거 지난번 CPI 보고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걸로 그냥 막 거의 좀 잠재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도라도 시장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수와 이 빅테크 기업만 같다. 나머지 러셀 2000이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 이런 쪽들이 더 낫겠죠. 그리고 또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은 좀 덜 갔던 신흥국 쪽이나 신흥국 쪽에서도 좀 쭉 하고 움직였던 거는 대만은 상당히 멀리 갔고요. 덜 갔던 거 나라 본다. 그러면 중국, 한국인데 중국은 플레이 가능, 불가능? 고민이 좀 쌓여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중국과 같이 빠졌는데 한국은 그 정도 아니잖아. 근데 게다가 수출 지표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들어가고 있고 자 가자 한국으로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여기들의 매수세가 이런 큰 그림상의 금리를 인하할 걸 생각하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움직였던 선진국과 신흥국자의 차이를 이렇게 느껴가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큰 그림상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가 월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거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한국의 유입은 16주째 연속으로 자금 들어오는 게 이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뭘 움직여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주구장창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대형주들의 질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는데 그 명분을 딱 보니까 누가 만들자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딱 봐서 우리도 밸류업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뭘 따라서 일본과 비슷하게 같이 가는 기조로 일본이 주가를 지수가 움직였던 거에 대한 기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옳다커니 아이고 이거 좋다. 그러면 솔직히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한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찾는 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 원래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 한국과 같은 이제 신흥국 쪽에 베팅을 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게 마련되다 보니까 옳다거니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데 보면은 헤지펀드 쪽에서도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움직임 보게 되면 그동안 작년에 또 많이 올랐던 게 인도 아닙니까? 인도 롱, 중국 숏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인도에서도 지금 좀 많이 목에 차다 보니까 같은 신흥국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빠져나오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도 지표 따라서 글로벌 지표가 변화가 됐을 때 나올 수 베팅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겠느냐 이거 줄이고 이제 인도 숏, 한국 롱으로 가는 분위기가 살짝 나오는데 이것까지 멍석을 깔아줬다 그러니까 쫙 움직이는 배경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PBR 관련된 쪽들이 물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같이 이끌어갔던 중요한 흐름이긴 하지만 이게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오는 흐름 가지고 연결돼서 나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과 연결된 게 더 큰 흐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관련돼서 매크로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내려가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매크로 지표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아직 전고점대를 강하게 돌파를 못했던 하나의 발목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달러가 좀 약세로 가고 워낙 강세로 가고 하는 기조. 첫 번째, 두 번째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져 가는 거를 좀 보여줘야 좀 어떤 지수와 함께 확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달러입니다. 한때는 104.5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지금 보면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리죠. 그래서 혹시나 요 지금 지난번 저항 때가 요 정도쯤 여기가 레벨업된 흐름이죠. 요 정도가 이탈되면은 그러니까 즉 한 103점대 103.5 밑으로 해서 103대가 요게 이탈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게 이탈하게 되면 이제 달러 약세에 조금 더 진행되는 신호라고 봤었는데 안 밀립니다. 잘 안 밀리고 지금 보니까 살짝 또 돌아가려고 하네요. 이거 기분이 쓱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PC 지표 발표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될 텐데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흐름들로 보게 됐을 때는 달러가 약세 쪽이 갈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게 지금 환율에서 나오고 있죠. 역시나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103.5 부근으로 잘 지지하고 위로 살짝 올라간다. 별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그런 흐름에서 그러면 한국 쪽은 다시 또 영향을 받을 걸로 워낙 약세로 살짝 또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런 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거는 뭐 다음 주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3월 초 가면은 저희가 3월 4일, 5일 가게 되면 드디어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양회 열리면서 이제 5일 날 같은 경우 전인대죠. 전인대에서 자, 다 모여서 지금 올해 경제 방향에 대해서 3월 5일이 더 중요합니다. 4일보다. 이때 전인대에서 나오는 GDP 성장률의 목표치 어떻게 가져갈 거고 올해 경제 운용 방향 또 시장에서는 약간 요거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국방비 요거 국방비를 얼만큼을 책정을 해서 혹시 이게 만약에 예상보다 좀 늘어났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저 대만과의 양안 관계 쪽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우려감이 좀 클 수가 있겠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과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을 바라보는 이런 입장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또 약간 시장의 해석이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원화 환율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혹시나 이쪽이 늘어난다. 그러면 위안화는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진짜 전쟁 준비하나? 그러면은 위안화는 고민이 들을 거고 한국의 원화도 연동되는 측면들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고민이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하는데 뭐 가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달러는 안 빠지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달러 원 쪽도 생각보다 지금 잘 1330원대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이 정도 환율인데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산다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자 고정된 환율 좀 위쪽에서 만들어낸 환율에서 주식을 한 10조를 샀습니다. 한 1330원대. 그런 다음에 쭉 봤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달러 이제 강세로 가면서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혹시나 뭐 1300원 지난번에 나왔던 레벨 1290원 요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단순하게 환율 가지고도 10조 산 게 플러스 알파 환차익도 나오겠네요.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요. 그것도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즉 지금은 딱 고정시켜 놓는 거죠. 큰 변화 없이 고정시켜 놓고 주식 막 사고 거기다가 환율 뚝 떨어지 수출이 잘 되게 되면은 환율은 워낙 강세로 가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만약에 1250원 예전 수준으로 1200원대로 갔다. 가만히 있어도 주식 산 게 10% 이상 수익이 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1330원대 샀고 환율이 1200원대로 초반으로 간다. 야, 아주 머리 잘 써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어디 가서 외국인 행세꼴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는 자금 계속 투자해서 확보하고 늘려가고 글로벌 어떤 시장에 가서도 우리도 돈 벌 수 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요. 일본에서
좀 스마트한 머니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막 또 자금했던 저희는 뭐 할까요? 815 머니 글로벌 815 머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딱 내가 들어간 거 815배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들 계속 또 체크하고 공부하고 거기다 직접 한번 베팅해보고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일단 중요한 거는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이 언제 터질지는 이거는 또 근데 이거 같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다 됐다가 이렇게 딱 다이버전스 만들고 밀리나 뭐 이런 것들 뭐 또 봐야 되겠죠. 요 도형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 잠깐 보고 가시죠. 제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관련돼서 언급을 드렸던 때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제 아직 기억은 이때가 하이닉스 얘기 드리면서 좀 자산에 대해서 변화가 적었을 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얘기 드리면서 이때 85,000원, 9만원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준비하시라. 그러면서 이때 라인들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라인 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미리 준비를 하시라라고 해서 제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 보면 어이구 3만이 안 되네요. 이때 한 3개월 동안 모았던 게 3만대 밑에서 열심히 모은 거. 비트코인이 지금 계좌에 세 자리가 돼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같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가상화폐 동향에 대해서 동참을 해주셨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냐? 요게 중요한 거죠. 한번 제 지금 관점으로는 단기적으로 랠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일반적인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코인 한 지는 이쪽도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다 그래도 약간 광풍이 불 때는 알트코인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딱 찌빠 이거만 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두 축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봅니다. 보고 필요할 땐 들어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코인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지금 트렌드가 맞춰가고 있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뭐 반감기니 현물 ETF가 들어오니 그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앞으로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저희가 보통 올타임 하이라고 그러죠. 일단 고점 딱 한번 이렇게 쫙쫙 들어가고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 비슷하게 들어오다가도 기회되면 레벨업, 기회되면 레벨업 이런 식으로 꾸준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다 아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누가 따라가냐면 이더리움 이것도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블랙락 그리고 피델리티 ETF가 딱 잡아가면서 근데 총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얼마 안 많아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자금 들어오게 되면 계속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아니 이거는 계속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아니면 또 중앙은행들이 그 예전에 금본위제와 함께 금과 함께 연동된 금태환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져가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이걸 끊어버리고 계속 통화량을 늘려가다 보니까 정확한 통화 가치가 이게 맞겠느냐? 우리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통화량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그 채굴과 함께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하지만 그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같이 늘어나는 거기도 하겠지만 통화량 관리한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에 따른 시장의 중심으로 돼버린 거죠. 이거는 마인드는 나쁘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만들어갔던 탈중앙화와 함께 만들어갔던 전략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이거를 따라서 이제 꿀럭꿀럭 가는데 이것도 한 10개의 지금 운용기관들이 현물 ETF를 신청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하면 5월 달에 SEC 통과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입장인데 통과가 안 돼도 좋습니다.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이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폭이 그만큼 못 됩니다만 그거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비트코인 가게 되면 레벨업, 쉬다가 레벨업 하는 과정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노리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노리는 거는 세 번째 단계. 이게 이러면서 계속 꿀럭꿀럭 간다.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이라고 그랬더니 코인 이름 중에서 알트란 게 있어? 아닙니다. 요런 걸 빼고 나머지 코인들, 그러니까 즉 잡코인, 네, 나머지 코인 막 500개, 600개 상장된 거 쫙 이런 거 있죠. 네, 그것들이 그날에 맞게 이것 저희가 그렇잖아요. 시장이 강하게 되면 대형주 쭉 가고 중소형주, 소형주 막 거기서 밑에서 우와 하고 막 움직이면서 소형주, 중소형주 장세 나오는 것과 똑같이 알트코인도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단계로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은요. 네, 이 광풍. 그러면 저희는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고 기사 나는 거 와 이제 1억이 넘었대요. 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코인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단계 넘어가게 되면 주변에서 코인하는 친구들이 나 이번에 차봤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와 무슨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한 뭐 500만 원 샀는데 갑자기 10배가 나서 뭐 빠른 시간에 10배가 나서 5천만 원이 됐다. 그래서 소고기 먹고 내 차 한번 구경하러 갈래? 이런 친구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단계.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 거 다 지켜보고 이런 거를 알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이게 저희는 후폭풍이 무섭잖아요. 그래? 야, 10배 올라. 야, 나도 계좌 개설해. 그때부터 계좌 개설하고 이거 막 같이 코인으로 미쳤을 때가 벌써 한 두어 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저희 MZ세대도 그렇고 그때 고생 많이 해서 막 힘들었었던. 반대로 얘기하면 2021년도 그때 2020년도 때 코인 막 하다가 지금 뭐 8, 90%까지 손해보고 지금 고민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올라오게 되면 다시 내 거 챙길 준비하셔야 되는데 정리하고 이제 거의 4년 만에 내가 빠져나올 기회가 생겼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보강해서 그걸 가지고 좀 움직여서 뭐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이 가지아를 그때 올라간 다음에 가지아를 외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는 거 저는 요거 단계별로 지금까지 그랬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혹시나 관심 있게 되면 보시고 뭔 주식 방송에서 저 인간은 맨날 코인만 가지고 요거 하고 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고요. 근데 글로벌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나 또 관심도가 어떻게 갔었을 때 내가 대응하는 전략들 이게 꼭 보조만 맞추게 되면은 내 자산은 레벨업이 팍팍 돼갑니다. 그런 걸 느껴보시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 관심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봤던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좀 덜 갔습니다. 제 느낌도 그래요. 근데 단기적인 고점에서 이렇게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약간 좀 흐름 나왔을 때 변화 보시면 되는데 그런 쪽에서 또 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서 미리 언급을 드려야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고 관심 없어? 관심 없고 혹시나 뭐 그러면 한국에 그러면 가상화폐가 뜨겁다 보면 어떤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 돼? 라고 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상승의 수혜주는 엔비디아예요. 비트코인 상승의 수혜주는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뭐 자꾸 뭐 그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보다는 가장 큰 수혜는 비트코인이고 가상화폐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물론 몇 달이로 이것도 나 우리 기술 투자 사가지고 수익 나서 이거면 됐지 뭐 그럼 됐으면 됐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큰 트렌드는 봐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10년물 채권입니다. 동향들 보게 되면 10년물 채권도 지금 여기 고점에서 왁 시도해서 4.4, 4.5 빠지나라고 하는데 살짝 이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게 큰 어떤 변화를 맞추고 툭 빠질지 요걸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번에 시원하게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4.3 정확하게 4.35는 단기 고점일 것 같아요. 원형 천정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여기가 이탈돼서 4.2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4.2가요. 4.35 이상으로 쫙 가게 되면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럴 때는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조차도 이때는 선물 매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은 그렇게 크게 안 판다고 하더라도
선물 매도만 고생하게 되면 저희 알잖아요. 어때 당했냐면 이때였죠. 올해 금리 쭉 빠지면서 와 내년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나왔을 때 1월 달부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선물 매도 때문에 저 갔던 것도 2,400선 깨지면서까지 또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러면 또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4.35 조심, 4.2 밑으로 내려간다. 우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라인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유가만 보겠습니다. 유가를 보게 되면은 상품 시장에서 유가도 잘 안 빠져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휴전한다, 뭐 만다 이렇게 하는데 딱 보십시오. 이게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붙어는 있는데 78달러, 80달러를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쪽에 목전에서 저항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못 가게 되면 다시 툭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뭐 방향성이 지금 딱 고민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저점은 계속 지금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계속 이렇게 되는 과정이겠죠. 올라 지지받고 또 위쪽에서 딱 맞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가게 되면 방향성 따라서 변동은 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이 한 방향을 좀 레벨업 시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것 뚫게 되면은 80달러 딱 안착입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탈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자리 쪽에서 흐름들 봐가면서 다음 준비는 해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PC 지표 얘기 드렸었고 FOMC는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은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현금을 최대한 갖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카지노 라이크. 예. 카지노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워렌 버핏이 엔비디아 산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 워렌 버핏이 테슬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보시기에는 지수 움직이는 게 약간 걱정도 되는데 너무 좀 과열찬 게 아니라는 버블론도 워렌 버핏과 함께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겠죠. 하지만 그런 항상 시장은 그런 우려가 많고 레벨업 됐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워렌 버핏의 매매는 워낙 또 자기가 아는 쪽 그리고 또 약간 성장주는 철저히 배제하고 성장주 쪽에서 막 피튀기게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나와서 가지고 딱 정리가 돼서 내가 딱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회사만 사셨으니까 그러면 그게 애플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 들어가는 과정을 충분히 보셨다가 하나가 이제 딱 마무리되는 그런 쪽을 오히려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를 그렇게 AI가 나오는 이런 쪽에서 그냥 막 투자하고 그러신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흐름 봤었을 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저 PBR주가 단순하게 외국인들 관심이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게 그냥 저 PBR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저 PBR 쪽은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저도 제대로 대처 못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중에서 전 저 PBR 쪽에서 그냥 들만한 종목 3개만 찍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는 관점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네. 찍은 종목 말씀드릴게요. 예. 기아, 삼성물산 그리고 한국전력 이렇게 3개 정도만 찍었었고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는데 다 이런 쪽인데 결국에는 저 PBR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 PBR을 제가 왜 부담스럽게 봤냐면 다른 걸 다 죽여버리고 얘만 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라는 당황스러운 측면과 함께 나왔던 부분들이지 그리고 또 제대로 포트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하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부정적인 모습들도 좀 많았던 것 뿐이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주주 입장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전혀 달가워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방치해놓고 주가 누를까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연 변화가 될까라고 하는데 정부나 어떤 외국인들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증시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서는 계속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이제 종목적으로는 계속 될 만한 종목들은 찾아가면서 투자 아이디어에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테마 아닙니다. 트렌드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래서 좀 이따가 그래서 관련된 어떤 퀀트 보고서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이럴 적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번 주 가장 많이 움직였던 섹터를 같이 봤었을 때 방산 쪽 그리고 또 계속 움직이죠. 잠깐 쉬어가긴 합니다만 이제는 정부가 어떤 그 수출입 수은법을 통해서 어떤 레벨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성과 나오는 수준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주도 이번에 강했죠. 근데 보면 건설주, 건설기계주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약간 저희가 AI 또 IT 쪽을 막 바라봤던 반도체 쪽을 바라봤던 거 다르게 또 나름대로 이제 꿀럭꿀럭하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섹터라는 쪽에서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바이오주, 이체전지 쪽은 많이 소외되긴 했었지만 이제 성장주 관점 쪽에서 뭔가 변화가 들어온다. 그럼 이쪽도 금리 인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움직일 소지가 있겠구나. 아래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섹터에 대한 관점들도 같이 염두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이렇게 한때 주도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고점을 딱 돌파합니다. 근데 거기 외국인들 사고 거래량 팍 터집니다. 이런 패턴들 가게 되면은 와 이거 되겠는데 하게 돼서 저희가 달라붙게 되면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면 아 이거 뭐야 라고 해서 고민해서 이때 안 되겠다 손절해 마라 그러면서 약간 그때 나왔던 저항대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 아이고 이때부터가 진짜인데 여기서 그냥 손절해 마라를 고민하고 있었네 자신 있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거 몇 종목 한번 볼까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올라간 거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패턴이 나온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을 돌파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돌파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돌파할 때 요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친구가 나기 시작하네. 근데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저항 맞고 떨어져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나 고민하면서 아유 내가 여기 따라간 거 잘못 샀나 고민하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 보면 항상 단기 동평 맞추고 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맞고 거기서부터 레벨업 된다. 아이고 이거 느낌이 왔어. 이때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처음 사고 이럴 때 사고. 근데 이럴 때 보면 저희가 자 이게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다음날 딱 올라준다 그러면 아유 고마워 몰라. 매도 정리가 돼버리죠. 이게 아니라 이때라도 샀어야 되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특성들 거기 나오는 섹터의 움직임들 같이 이해하고 보고 그걸 가지고 정고점대 돌파 이것은 이런 때가 돌파 매매의 진정한 묘미인데 진정한 묘미도 살짝 눌렸을 때 이런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변화가 들어가는 그들의 섹터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고 발굴하는 게 맞겠죠. 이만큼 또 이격을 많이 벌렸으면은 조정받는 게 당연하겠죠. 조정 받겠지만 어디서 사야 될까요? 그럼 똑같습니다. 자기 평선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맞아서 지지가 되고 움직인다 그러면 적어도 쌍봉 비슷하게 하고 쉬겠죠. 쉴까 안 쉴까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 이 회사에 대한 또 실적의 내년까지 전망까지 봤었을 때 주가 수준 아직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저희 같은 이제 뭐 잔잔바리 같은 매매가 한다. 여기 기다렸다가 여기 지지권 되는 거 보고 여기 삽니다. 그러면 한 번은 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강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흐름 보고 이런 때 또 쌍봉이냐 아니냐의 판단들은 그때 또 그냥 무조건 개인 외국인들이 또 삽니다. 또 사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쌍봉 아니잖아요. 더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싸게 샀다가 이걸 가지고 또 끌어낼 수 있는 단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어디서 사냐면 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이런 세 번째 단계 와 차트 멋있네 죽이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막 증권방송이나 이런 거 고가 나온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또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래? 저희가 관심을 여기서 가져버려요. 이게 문제죠. 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눌림목들은 단계에서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응해놓고 가라 뭐 눈으로 막 빨리 가라 이렇게 한다고 주가가 가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이런 산업의 섹터의 변화와 함께 움직이는 것들은 계속 보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초죠. 그러니까 지금 3월 초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2,620 정도권은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를 이제 시장과 함께 같이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지수적인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딱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밀리려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왔다 갔다 해서 시장 분위기 질 안 좋고 그러면 툭 밀리는 것보다는 잘 지지합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가 뭐가 나올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닙니다. 시장 판단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던 거, 근데 지금 지난주 그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그랬는데 당장 월요일 날 PCB 지표 잘 지나갔고 그러면 선물 매수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 변화 보게 되면 이 정도가 2620 그리고 또 위쪽으로 2670 돌파해서 바뀌는 데 따라서 시장 흐름들은 바뀌겠죠. 근데 여기 만약 이거 이탈하게 되면 여기 검은색까지 들어오는 요 라인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2500 2600 무너져서 한 7, 80 이런 쪽까지 들어갈 텐데 그때는 그때 가서 보고요. 지금은 잘 지지하고 있는데 왜 밑을 보겠습니까? 변화 요인들이 안 나왔는데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이 계속 지금까지 오래 찼다 계속 매도 쪽으로 바뀐다. 하루에 5,000개 이상 매도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요거 좀 이상한데 이거 나가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가는 게 맞겠지만 아직까지는 흐름들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막 사고 있고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들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대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 막 사고 있는데 그냥 흐름들 보고 뭐 장기 방향을 꺾었다 아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꼭 뒤늦게 가서 뒷북치더라고요. 그래서 추세 흐름들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한국만 많이 소외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앞으로 레벨업 되는지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변화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시장 흐름들은 그렇게 봤고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코리아 밸류업이라고 하는 지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상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다올증권에서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주주환원했던 쪽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회사가 배당이나 소각 같이 들어왔느냐. 소각까지 해는 게 좋겠죠. 배당 줬던 거 좋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한 거 소각하는 회사까지 둘 다 예스 있는 회사가 좋다. 한쪽에서 그거를 표시한 게 아마 요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수 저평가고 저 PBR이고 저 PBR, 저 PER 그러니까 즉 수익이나 아니면 PBR 대비해서도 낮은 종목들을 줄여내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한번 갖고 아마 자료실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갖고 이런 것들 한번 보겠네라고 종목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시장에서 좀 덜 움직이는 종목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두산, 밥캣 이런 것도 눈에 띄죠. 잘 안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갔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 눈에 띄고 오리온 이거는 또 그 바이오 진출하면서 좀 충격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 또 더 행할 가능성이 높죠. 관심은 있는데 주가 쭉 쳐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향들은 좀 지켜보고요. 그 밖에 또 이마트 이거는 철저하게 이건 패스할게요. 네, 이건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때는 좋아했지만 성과가 안 나옵니다. 차라리 쿠팡 사야겠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쭉 보게 되면 원익 IPS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나 보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도 많이 빠졌어요. 의외로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성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대감 때문에 나왔던 것들 자리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의외로 W게임즈라는 회사도 게임 회사지만 실적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카지노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자리는 맞춰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주주 가치에 대한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아마 좀 참 지겨웠지만 이런 회사들도 나이스그룹도 말이 많죠. 근데 이 회사가 주주 환원에 그렇게 적극적이겠느냐. 아직 승계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직은 그 관련된 쪽인데 별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거 있죠. 지금 봤었을 때 저희 HBM과 관련된 종목들의 제우스 그리고 또 STI, 프로텍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주주환원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인데 제우스는 한 가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세정 장비가 하이닉스 양으로 저희가 납품됐을 것이라고 알고 플레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좀 작은 회사인데 그거는 주가를 안 가고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는데 이제 좀 그래요. 그래서 제우스 물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들어간 거 맞는데 그 회사를 사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거는 또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들 보시고 유니드 이 회사는 이것도 관심 있죠. 저평가의 끝판왕이죠. 이 회사도 이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밖에 관심 있는 쪽이 휴온스 같은 경우도 관심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주가가 못 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인바디 이런 것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JVM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세주중공업은 출발 요거 에코마케팅 요거 아깝습니다. 요 회사도 대표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되게 진심인 회사인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갔던 광고 쪽 분위기 별로 안 좋고 투자했던 약간 쪽이 생각보다 그냥 소비재 쪽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부담돼서 그러나 그리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나오는 흐름인데 이 회사만큼 또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진심인 회사가 좀 없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한때 좀 봤었던 이제 뷰웍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실적이나 변화 대비는 쌉니다. 현대코퍼레이션. 근데 이거는 본격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턴하기 시작할 때 부각받는 대표적인 상사주들이죠. 근데 실적이나 흐름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고 있고 실적 하게 되면 또 올해 백산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에이지네트웍스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 팔레트 얘기들 했었나요? 예, 이거는 금리만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팔레트 리스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올라갑니다. 이런 쪽에서 장중엔에서 말씀드렸었네요. 장중엔에서 보석 같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관심 갖고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주가는 안 갔어도 뭐 우신 시스템 기대감 좀 높은 부분들 리포트 나왔는데 갔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하죠. 또 인크로스 이런 종목들까지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이런 쪽들은 이제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에 새로운 매체가 광고가 들어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같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쭉 있는데 거긴 다 노다 보니까 이런 거는 노, 주주 가치에 대해서 노 답. 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패스를 하고 이 정도에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또 이제 저 PBR 섹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심 종목 두시고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장 관련된 얘기들 한번 쭉 언급을 드렸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얼만큼 같이 맞춰가지고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쪽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시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같이 하고 거기서 흐름들을 맞춰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길게 갈 것이냐 트레이딩으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들도 보시면서 또 계좌가 이쪽으로 많이 쳐져 있는데 그럼 이쪽을 다른 쪽으로 바꿀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여기서 손절해? 저건 좀 어정쩡한데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들. 그러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저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올라가면 더 갈 줄 알고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올라갔으면 좀 올라갈 때 줄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더 올라갈까 봐 지금 못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슬림하게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해피할 거야 라고 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나머지 수익 난 걸 가지고 또 다른 전략들을 착 알겠죠.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돈 벌 때는 진짜 이게 끝까지 갈 것처럼 욕심은 한없이 커지는데 그거 관리하고 다시 좀 처진 종목이나 다른 종목들 들어갈 때 왠지 이건 더 갈 것 같아. 그러다가 저 좀 기회 나온 종목들도 놓치게 되는 현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규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희 투자자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시황 내용들 또 휴일 중간에 딱 있는 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도 저희 특히 감기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환절기다 보니까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걱정입니다. 또 비염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또 혹시나 또 찐시황 하는데 이게 뭐 좀 더티하다. 얼굴이 이렇게 몬스터가 됐어.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미국 주식 하랴, 코인 하랴, 한국 주식 하랴 좀 걱정은 됩니다만, 저도 체력을 어떻게 보강을 좀 해서 잘 현명하게 환절기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건강 꼭 챙기시고 계좌도 같이 살찌울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또 투자가 3월달도 이어지기를 정말 같이 기원드리면서 또 작게
이성우 이사처럼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장 시작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